네, 안녕하세요. 최계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낙찰됐던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엔 청량리에 위치한 물건이었거든요. 청량리에 위치한 물건이었고 작은 꼬마 빌딩이었어요. 토지 면적이 한 31평가량 됐고 건물은 20평으로 돼서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단층짜리 건물이었고 여기 보시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를 보시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외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유자를 보시면 지분이 이렇게 50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분의 1은 학교법인 즉 고려대가 소유하고 있었고 고대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2분의 1은 김모 씨인데 김작은님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김작은. 그래서 이때 감정가가 한 17억 4천 정도가 나왔고 이게 이제 평당 그 토지 면적이 31평가량 되잖아요.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계산을 하면 평당 한 5,500 정도 되거든요. 5,500 정도 되는데 낙찰가는 35억 1,500 거의 한 더블 200% 이상이 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고 이거를 평당 환산하면 한 1억 1천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낙찰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높게 낙찰을 받았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네이버 지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를 열고 살펴보면은 여기 청량리에 위치한 물건이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청량리역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그 북쪽으로 이렇게 경매 나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청량리역 일대에는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청량리 일대는 많이 변모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물건은 상업지에 위치한 물건이었어요. 여기 지적도를 눌러보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표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적도를 다시 한번 끄고 로드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드뷰를 열어보면은 자 로드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층 건물들이 이렇게 일대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층 건물들이 있죠. 상업지인데 이렇게 단층 건물들을 보면은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로드뷰를 한번 다시 끄고 원래 지도를 열고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로드뷰를 끄고 이 물건을 좀 살펴보려면 이해를 하려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경매 나왔던 물건이 여기 이렇게 나왔었고 이거를 A 필지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인접한 필지 이렇게를 B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자, B 필지는 원래 김존경이라고 써보고 김존경님의 소유였어요. 이 존경이란 표현은 제가 그냥 가명을 쓴 거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90대 노인분이세요. 90대 노인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과일 장사를 하시다가 청량리역 일대에서 건물들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대 건물들을 다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지긋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물을 처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기부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부처가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고려대학교로 정해졌던 거죠. 고려대에 기부를 하셨다. 그래서 B필지는 결국에는 고려대에 다 기부를 하셨습니다. 결국엔 증여죠. 그래서 B필지는 고려대의 소유였어요. 경매 나왔을 당시. 그런데 하필이면 김종경 할아버님께서 왜 고려대를 선택했느냐. 김종경 할아버지께서는 자제분이 두 분 계셨거든요. 자제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큰아드님이 계셨고 김작은아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A필지 요거 있죠. 경매나 필지 A필지는 원래는 김큰아드님이 2분의 1을 소유하고 계셨고 작은아드님이 2분의 1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경 할아버님께서 고려대학교에 기부하는 시점에 김큰아드님은 같은 시기에 김종경 할아버님께 2분의 1을 매매를 하셨습니다. 매매. 그리고 A필지를
김종경 할아버님께서 다시 고려대에 기부를 하셨죠. 마찬가지로 작은 아드님께서도 이 2분의 1 필지를 김종경 할아버님께 매매를 하시고 고려대에 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가지 않았죠. 지금 뭐 이렇게 헷갈리게 적어 있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제가 자 여기 다시 그리고 여기 A 뭐 이렇게 뭐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B 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는 김 큰, 김 작은 2분의 1 이렇게 소유였고 그리고 김종경 님께 큰아드님 지분이 넘어갔다. 이거는 매매를 통해서 넘어갔고 김종경 할아버님은 매매로 받은 2분의 1 지분을 고대에 넘기셨다. 그리고 작은아드님도 넘기셨어야 되는데 이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매 나왔던 시점에 고대의 2분의 1 지분과 김작은 아드님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던 거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B필지는 김종경 할아버님의 소유였는데 이게 기부를 통해서 고대에 넘어갔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A필지를 당시에 35억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자가 갑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35억이란 돈이 나갈 때는 어떤 엑시 전략을 가지고 나갔겠죠. 35억이 무턱대고 나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매입 전략 이렇게 표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매도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A필지가 있고 첫 번째 매입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필지를 갑이 매입했죠. 갑이 매입을 했는데 A필지는 이렇게 대로변에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이고 A필지와 인접한 D필지 있잖아요. 여기를 스몰 b라고 해볼게요. 이 스몰 b 필지는 여기 물론 뒤에 이제 소로가 있는데 여기 소로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소로만으로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B는 맹지는 아니지만 맹지와 다름없는 필지인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이 앞에 있는 A 필지와 합쳐져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를 낙찰받았던 갑은 이 스몰 B 필지까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A 필지를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A 필지를 갑은 한 1억 1000에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세가 이 일대 시세가 평당 감정가 수준이었던 5,5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0이라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5,000인데 여기 이제 스몰 B 필지는 이 일대 시세가 5,000이지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즉 맹지와 다름없는 필지를 평당 5,000에 살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이거의 뭐 반값인 한 2,500 정도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1000과 2,500 그러면 1억 3,500이죠 평당. 이게 이제 A 필지가 31평가량 됐고 뒷필지 여기 B 스몰 B 필지가 한 30평가량 됐거든요. 거의 이제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주면은 한 6,7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필지는 1억 1000에 샀지만 뒷필지를 싸게 매입함으로 인해서 평당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1번 매입 전략을 생각해서 이 A 필지를 매입했을 거고 두 번째 전략, 필지가 아니라 두 번째 전략, 매도 전략을 가지고 매입을 했을 겁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냐? 지우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경매 나왔던 필지, 요거예요. A. 두 번째, 매도 전략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도 전략은, 이 뒷필지, 아까 스몰 B였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크게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이거를 B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이제 로드뷰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여기는 이제 단층짜리 1층짜리 건물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상업지인 만큼 언젠가는 이거를 철거를 하고 이런 이제 용적률을 뽑아먹는 건물이 언젠가는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비소유주인 고대였죠. 고대 입장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대의 소유는 아니지만 A필지를 같이 합필했을 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고대가 A 필지를 포함을 해서 건축을 한다, 신축을 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증분 이익을 계산을 해봤는데, 돌려봤는데, 그게 만약에 한 50억 가량 나왔다. 그러면은 고대 입장에서는 A 필지에 매입한 갑에게 최대 맥스로 지불 가능한 금액은 50억이 되겠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A를 35억에 샀는데, 그쵸? 35억에 샀는데 50억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15억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대 입장에서 A 필지를 포함을 했는데, 증분이익이 만약에 뭐 30억이다. 그러면 30억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30억을 받게 되면은 갑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억만큼 손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고대 입장에서는 신축을 했을 때 A 필지를 포함했을 때 그걸로 인한 증분이익이 얼마인지 그 범위 내에서 갑한테 지불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50억이면 50억과 갑의 매입 금액인 35억 이 사이에서 딜이 진행될 겁니다. 그쵸?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매도하는 전략, 고대한테 비싸게 매도하는 전략을 갖고 A 필지를 매입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전략이 이제 매도였고, 첫 번째 전략이 매입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매입 전략보다는 매도 전략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갑이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매입 전략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이 스몰 B, 이 필지도 고대 소유잖아요. 그래서 고대 입장에서는 이 스몰 B를 갑에게 팔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 나머지 필지들을 활용을 해서 B를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고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 B 필지를 김종경 할아버님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쵸? 기부를 받았는데 이런 기부받은 자산을 일반 개인이나 뭐 일반 시행사나 아무런 이제 뭐 특별한 목적 없이 이들한테 넘기게 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죠. 지탄과 함께 뭐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고대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일반 시행사한테 넘겼을 경우에 많은 안 좋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매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이제 B필지 같은 경우에 학교법인이 고대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 수익성, 기업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행이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소요가 길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갑 입장에서는 고대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고, 이거를 인내하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원하는 가격에 엑시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트.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이거 지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든 공매든 일반 매매든 만약에 여기 필지를 산다, 특정 필지를 산다. 근데 필지 위에 번듯한 건물이 이렇게 딱 올라갔다. 이 번듯한 건물에 혹해갖고 덜컥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필지와 인접한 필지들, 여기 주변 필지들,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엑시트 전략을 짜야지만 내 수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인접 필지들의 등기부등본을 다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런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제대로 살려면은 인접 필지의 상황까지 다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엑시트 전략을 잘 짤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